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 개발 포럼 2024 2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트리나 최입니다.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에서 커뮤니케이션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100주년 기념 홀에서 플래너리 세션을 또 할 예정인데요. 오늘 세션의 주제는 SDG 달성을 위한 대학 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대학교 글로벌 연합과 UN 대학이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께서는 한국뿐 아니라 코스타리카와 또 일본 여러 국가에서 오셨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 역할은 송인한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으로 계시며 반기문 국제협력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세션 외에도 또 동시 세션으로 이 질병 및 글로벌 보건의 글로벌 부담에 대한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랜드 볼룸 A입니다. 또 세 번째 세션도 있는데요. 이 질병 진단에서의 나노 및 AI 기술에 관한 세션입니다. 연세 고등과학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 주최하고 있고 그랜드 볼룸 B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총장님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송인환이라고 합니다. 아, 반기문 글로벌 시민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복지처장을 또 연세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글로벌 지속 가능 개발 포럼 2일차에서 조직위원회의 또 위원장을 제가 또 맡았던 행사인데요. 이번 플래너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세션의 이름은 SDG 달성을 위한 대학 협업 개선입니다. 세션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9시라는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실수로 우연히 들어오셨어도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세션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담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학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학계 리더분들을 이번 세션에 모셨습니다. 대학 관련 정책, 좋은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간의 협업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이 협업이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를 이 학계 환경과 그리고 국제 공동체에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볼료나 대학, 이태리의 볼료나 대학이 서구 대학의 시초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들은 항상 각자의 그 사회와 함께 일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여러 사회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또 요즘의 현대 사회는 그러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그 장이 넓어졌습니다. 과거 그 이전보다요. 그래서 여러 글로벌 도전 과제와 예를 들어 뭐 기후변화라든가 또 극심한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그리고 분쟁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문제들은 어떤 하나의 행위자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학교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왜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질문을 협업을 통해서 다루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이 네 분의 패널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어떻게 리서치와 교육, 또 대학 교육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학 간의 협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더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함의 알파벳 순서대로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지아 테크 총장님이 계십니다. 앙헬 카브레라 총장님이십니다. 조지아 공과대학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시티 글로벌 콜리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UGC 예, 또 참석하시자 하고 계시고, 또 코스타리카의 얼스 대학교의 총장이신 아르투로 콘도 총장님 모셨습니다. 이 두 분 총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세션은 저희가 이번 세션을 이 UGC 대학교 글로벌 연맹이라는 단체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GC에는 많은 세계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대학교의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관입니다. 특히나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해서 대학의 역할들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패널리스트로서 이 포스텍의 총장님이신 김성근 총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UN 지속 가능성 고등 연구소의 소장이신 시노부 야마구치 교수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스텍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가장 혁신적인 특히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꼽히고 있고, 또 유엔에 의해서도 거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60분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패널 분께서는 먼저 10분씩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Q&A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스태프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 전달을 받으시기 바라고,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패널이신 앙헬 카브레라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 총장님이시고요. UGC의 또 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인환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번 포럼이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는 많은 훌륭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연세대학교와 같은 고등기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다른 대학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덕삼 총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셨고, 저는 2007년에 당시에 이 비즈니스 스쿨 교육기관들의 연합의 장을 맡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었고, 전 세계의 경영대학원들이 함께 모여서 SDG, 당시에는 MDG였는데 이제는 SDG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백여 개의 대학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있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 2017년 제네바에서 이 관련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리해서 전달을 해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저희 대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약 5만 명 정도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학 관련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컴퓨터 공학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조지아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총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조지아 공과대학이 기관으로서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미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SDG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고 이 SDG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합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 또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대신에 SDG를 저희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SDG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이 기존의 교육 과정을 SDG와 연계할 것인지,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민간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은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받은 대학입니다. 거의 15억 달러 정도를 작년에 연구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연구기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연구 조직과 연구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 연구가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관련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출한 그런 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에도 가능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게이츠 재단,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화장실, 새로운 변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에서도 이 변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현재 피할 수 있는 그런 수인성 감염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그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지아텍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양한 대학들과 연계하게 되었고 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재단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연세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 UGC입니다. 콘도 교수님도 이후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조지아 메이슨 대학교 그리고 조지아 텍, 스토니브루크 대학교
멕시코에 있는 대학교, 유럽에 있는 대학교 등 연세대학교를 포함하여 많은 대학교들이 함께 이 연맹이라는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낼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더 나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UG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함께 해줌으로써 이 UGC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함께 이 UGC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듀크 대학과 워싱턴 대학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성 캠퍼스를 뉴욕시에 만들고자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에서 이 강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섬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군사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속 가능성 캠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성 관련된 교육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컨설팅 기업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함께했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여러 재단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o in 저희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제조 시설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모든 학생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지아 공과대학을 방문을 하면 그런 영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대학 차원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대학 차원에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다른 패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hould come to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한국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 그리고 또 귀중한 통찰을 이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협업이 중요하다. 의미 있는 진척을 글로벌 도전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UGC 의장으로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널 이신 아르투로 콘도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이 얼스 대학교의 총장이십니다. 그러면은 총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앙헬 총장님도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많은 일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얼스 대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일단 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UGC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결정을 하기를 유엔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헬시하고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의 고등교육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헬시인데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히나 우리와 같은 대학교가 어떻게 좀 더 심도 있는 영향을 지속 가능 개발 면에서 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대학교가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학교는 우리가 사실 여러 모든 SDG 관련 활동들을 학교들은 이미 대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리더로서 또 대학교로서 또 대학교의 교수진으로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중요한 이니시티브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UGC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N 공동체 내에서 특히나 저희가 대학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카레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대학들이 UGC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스 대학교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작은 규모이고요. 저희는 식량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순환 경제를 농업이라던가 이제 식량 체인, 푸드 체인 면에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이 대학교로서 UGC의 멤버 대학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대학교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 그리고 남아공의 빅토리아 대학교도 함께 이제 조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러한 여러 대학교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찾았고 그래서 교수진이라던가 학생들을 이제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석사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가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대학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동된 어떤 연구 과제를 찾는다라던가 그래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학생 수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교 수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면에서 저희가 보다 글로벌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희의 이제 초청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UGC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헬스 이니셔티브에서도 많은 또 멤버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SD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대학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이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메시지라던가 관련되는 정보 지식들을 저희 이제 멤버 대학교의 캠퍼스를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제 얼스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작은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대학교이고요. 설립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은 대학교이고요. 저희는 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들을 만들고자 하며 또 특정하게 이 푸드 시스템에 식품 시스템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특히나 이제 많은 공동체가 이제 저희 대학교와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대학교의 모델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 100명 이하의 학생을 가진 아주 작은 학교이고 또 푸드 시스템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이제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펀딩이 충분합니다. 물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88%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0% 정도의 학생들은 이 농촌 지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은 특히나 이 농촌 지역의 도전 과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가지 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고 또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어떤 통합적인 스킬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각각의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원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저희 학교가 규모는 작지만은 이제 풍부한 또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think 그리고 많은 이제 국가의 저희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 저희는 사실 공동체로서 저희 대학교가 이 글로벌 공동체와 함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푸드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카브레라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다 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한 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는 많은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살펴보시면은 사실 푸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투입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만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많은 대학교들이 뭐 서구의 대학, 아시아의 대학들이 같이 혁신을 위해서 힘을 잡아야 됩니다. 기술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혁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SDG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협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대학 설립 가치에 기반을 해서 글로벌한 운동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University Global Coalition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푸드 시스템 같은 것을 보다 지속 가능성 있게 그리고 그 규모를 그 스케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십억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글로벌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 이때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같이 뭐 직접 대면에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대학들과 함께 협업하기를 제가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or sharing your valuable perspectives. 네, 시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과 지속 가능성이 또 글로벌 시민의 책무와 또 대학의 리더십이 얼마나 다 연결되어 있는지 대해서 발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성근 포스텍 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명한 것은 우리 인류와 인류의 문명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이 2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을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시키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서 96%의 기관들이 그렇다라고 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41%만 그렇다라고 했고 고용기관들은 11%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것과 대학 기관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 SDG 17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야심찬 목표입니다. 한 분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 그리고 다양한 사상가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목표들이고 이런 목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DG를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리고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고등교육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SDG 달성을 위해서 우리 대학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SDG를 교과과정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연구 활동을 SDG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관여와 참여를 높일 수 있겠고 네 번째로 친환경 캠퍼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수 있겠고 또 다섯 번째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좀 상세한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텍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첨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SDG 달성에 관련된 부문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국제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 이전과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 간 협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대학과 대학 외 기관들과의 협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학제적인 협업을 할 수 있겠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한 민간 부문과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런 슬라이드들의 경우에는 챗GPT를 이용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한 장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AI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SDG 달성에 있어서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느리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G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또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업, 중소기업들, 언론, NGO들, 그리고 종교단체들, 지역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물론 학계의 역할이 있겠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자신의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학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계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이런 이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즈니 월드에 있는 에피콧 센터입니다. 스페이스십 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1982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지구 우주선이라는 것인데 누군가가 지구를 우주선으로 형상화했고 거대한 우주를 이동하고 있는 우주선으로서 지구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한 점으로 존재하는 지구를 생각해 본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운명 공동체고 그 배가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은 아닙니다.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건축 설계사이자 발명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철학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이자 작가이자 미래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20세기 미국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지라던가 우표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이죠. 이 버크민스터 풀러 박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 즉 지구가 우주선이라는 아이디어는 epcot 센터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버크민스터 풀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더
과거로 가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19세기 사상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1879년에 저술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 스페이스십 얼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파리의 에펠타워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아이디어이자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여전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19세기에는 헨리 조지와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었고 20세기에는 풀러와 같은 훌륭한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벅민스터 풀러 같은 경우에는 헨리 조지의 19세기 사상을 20세기로 가져와서 20세기에 또 이것을 발전시킨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독창적이고 또한 적용 가능한 21세기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SDG 달성을 위한 어떠한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훌륭한 사상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헨리 조지나 벅민스터 풀러와 같은 사람들을 더 이상 양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사상가는 없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학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질문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주요 대학에서 한 명이라도 정말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상가를 배출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양성을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체인 연쇄 반응으로서 아이디어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 간 협업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이 대학 간 협업이 지지부진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독창적인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19세기, 20세기에는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사상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MIT의 미디어 랩을 만드신 분입니다. 1985년에 그렇게 했죠. 벅민스터 풀러가 사망한 지 2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OLPC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One Laptop per Child, 아이들에게 모두 랩탑을 갖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개도국과 저개발국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이 너무 저렴해서 모든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현재 선진국과 또 개도국,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리고 빈부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렴한 노트북을 모든 아이들에게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성공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트북을 태양광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 시스템이 없어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발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그로폰테 박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여전히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여러 혁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SDG 실행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담수 사용을 위해서 우수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인공 제조 육류를 만들어냄으로써 탄소 배출과 농업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유기 폐기물로부터 셀룰로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그런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메시지는 각 주요 대학에서 한 명의 독창적인 사상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교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가가 필요합니다.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마다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질문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우주선이라는 이런 모델을 21세기로 적용한다면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19세기, 20세기에 이 아이디어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보이저 1 스페이스 프로브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거의 태양계를 벗어난 그런 지점에서 34년 전에 태양을 바라봤던 지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이 푸른 지구를 점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점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살아가게 될 후손들 또한 이 푸른 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야말로 우리 모두가 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푸르른 이 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김 총장님. 저희들에게 이 대학교의 역할, 특히나 이 이노베이션과 혁신과 그리고 또 창의성의 허브로서 그리고 기술과 이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의 그 주체로서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의 평생 멘토님이셔서 저는 더구나 자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교수님, UN 대학의 지속가능성 고등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셔서 특히나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야마구치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Mr. Chair.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발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뛰어난 발표들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훌륭한 메시지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일한 메시지는 제가 피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좀 필요한 것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브레라 총장님의 말씀 제가 특히나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 실제적인 경험들을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학교가 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콘도 총장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들을 조금 더 참여하게끔 유인할 것인지, 특히나 리서치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 성근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도발적인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21세기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서 제가 청중분들께 좀 재미가 있는 발표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발표자분께도 재미있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발표 내용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지역적 혹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교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이 SDG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G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서로 간의 SDG 간에도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ow does it? It's not moving. Oh, yes. Okay. Just quickly, 네, 먼저 간단하게 이 UN 대학교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UN에서 UN 총회에서 UN에 뭔가 학문적인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또 정책 이반가들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학계가 이런 국제적인 어젠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UN 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라고 생각을
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대학교 시스템이 이 장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또 특히나 여러 분야에서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리서치를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한 500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500명의 연구자들이 중요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의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한 200개 정도의 활발한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SDG 관련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 면에서 보자면 이 빈곤 퇴치와 관련되는 프로젝트가 많고, 그리고 파이낸스, 그리고 어젠다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책임 있는 소비, 이런 것과 관련되는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장표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포커스를 두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고등연구소 같은 경우도 특정 지역에 혹은 특정 영역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공부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4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리서치를 많이 하는 영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해서 특히나 중점을 두고 리서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저희가 특히나 이 4가지 주제 영역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거버넌스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거버넌스인데요.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현재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2030년을 향해 가는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SDG 정상회담이 작년에 열렸죠. 작년 9월에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쇼킹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쇼킹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그때 당시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5%만, 50이 아닙니다. 15%만 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유엔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 목표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15%만 현재 달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30년까지 남아있는, 이행할 수 있는 이 기간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SDG가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회원국, 지역 공동체에 보다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 영역이 생물 다양성과 사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토야마 혹은 사토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이 산과 가까이, 그리고 바다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 그리고 사회, 그리고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시스템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토양이라던가 땅 혹은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접근법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저희가 2022년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회, 생태적인 어떤 생산 체계를 우리가 토양으로부터 혹은 바다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프레임워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화롭게 우리가 앞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수자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 작지만 혁신적인,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저희가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인공재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지역 공동체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그 시스템을 복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혁신과 교육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나 최근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교육이 요즘에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 교육의 디지털화로 따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교육의 질을 보다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서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UN 대학교, 그래서 UN 대학교는 보기에 따라서 작은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UN 대학교는 다른 여러 가지 연구 주제별로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UN에 이 2022년 UN 교육 변혁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 교육 자체가 좀 변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학습의 개념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 인덱스가 이제 이런 변혁적인 교육에 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G 달성은 이런 국제적인 틀 안에서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계의 아이디어를 좀 자극해서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을 입안을 하기 때문이고, 정책 입안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리서치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조금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UN 대학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어떤 지역적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카브레라 총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 고등교육 관련해서 이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교육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024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 UN 대학교는 앞으로 공동의장으로서 UN과 함께 UN 이 경제부와 함께 이제 고등교육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아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 글로벌한 면에서 저희는 정말 이러한 대학 간의 협업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6개 액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트너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순위를 작성을 하거나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출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액션 그룹인데요. AI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서의 AI라는 액션 그룹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AI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AI는 이미 사실 옛날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특히나 윤리적인 면에서 AI를 활용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나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 AI를 사용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윤리적인 리스크가 있을지를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어떤 프레임워크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등교육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 이니셔티브 하에서 저희가 연간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UN 본부에서 7월 달에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기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800개 이상의 대학교가 이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중요한 세션을 가졌습니다. 이 디지털화,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와 국제화를 다루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매년 컨퍼런스 토픽들은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올해에 어떤 주제에 포커스를 둘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저는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에서 세션 주제로 다룰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도발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들이 함께 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15%밖에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최대한 달성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달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연도 더욱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essor Yamaguchi. 네, 야마가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도발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엔이 어떠한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이 유엔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면에서 어떠한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를 열어서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고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으로부터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자가 나오시면은 누군가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Okay, I will choose just one. 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누가 질문해 주셨는지요? 누가 답을 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공대의 경우에는 아주 주요한 변화의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대학에서는 이 캠퍼스 자체를 연구소 삼아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글로벌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지역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도시,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들의 활동을 그저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나머지 살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이 변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어떤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이들이 연구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고 또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과 또 지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리더로서 변화의 주체로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가 길러내는 학생들이 이러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이 배운 것들을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답변 있으실까요? 네. 인류 역사상 훌륭한 발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도 많은 발명가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세기와 비교해 봤을 때 21세기에 더 젊은 사람들이 더 젊은 나이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변화이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현재 전 세계에 대해서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요청하는 것은 좀 더 의식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세대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생각을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내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마다 한 사상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마구치 교수님. Actually, when I was a 네, 사실 제가 학생일 때 제가 정말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뭔가 전문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가 되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사실 학생 시절이 사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도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생 때는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이 청년들은 정말 이 혁신을 위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리적인 캠퍼스도 있지만은 이 대학교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탐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들도 탐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많은 것들을 좀 탐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탐험적인 접근법을 젊은 학생들이 취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국제적인 결과들과 업적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모두 훌륭한 통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훌륭한 리더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하는데 60분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 나눠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이번 세션의 주요 이런 요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앞으로 중요한 결실을 여러분 삶에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발표자분들에게 이 귀중한 기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동안 우리가 한번 이 협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간의 협업이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이 긍정적인 변화를 캠퍼스와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굉장히 영감을 고취하고 또 생산적인 시간을 남은 컨퍼런스 동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좌장님 감사합니다. SDG가 이제 SDG4가 사실 다른 또 SDG를 달성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학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대학들이 SDG의 달성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또 AI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세션을 이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세션은 북극과 관련된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취하고 다음 세션을